안녕하세요. 닥터스타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혹시 흉터가 남을까 봐 노심초사했던 경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소중한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소아 흉터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처와 흉터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상처와 흉터를 혼동하시는데 사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처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 피부의 연속성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물에 데이는 건 모두 상처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흉터는 이렇게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흔적입니다.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떨어진 뒤에도 피부에 남아있는 자국을 흉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상처가 난 후 약 2주 내외부터 흉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상처가 흉터로 변하는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흉터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흉터가 생기는 과정. 우리 몸의 놀라운 회복력.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 치유 과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혈기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피가 멈춥니다. 혈소판이 모여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이 수축하여 출혈을 줄입니다. 염증기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을 막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면역 세포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붓거나 열이 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식기 새로운 피부 조직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섬유화 세포들이 콜라겐을 생성하여 상처 부위를 채우고 혈관이 새로 생겨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 시기에 유가 조직이 형성되고 상처가 점점 아물기 시작합니다. 성숙기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1에서 2년까지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 동안 새롭게 생성된 콜라겐 섬유들이 재배열되고 흉터가 점차 부드러워지고 평평해지며 색깔도 원래 피부색과 비슷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너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흉터가 붉고 딱딱하게 튀어오르는 비우성 흉터나 원래 상처 범위를 넘어 주변으로 자라나는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피부의 회복력이 왕성하고 콜라겐 생성 능력이 뛰어나 흉터가 더 잘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흉터 예방의 골든타임 2달. 앞서 말씀드린 흉터가 생기는 과정을 이해했다면 흉터 예방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상처 발생 후 2달 이내입니다. 이 시기는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콜라겐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증식기와 성숙기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적절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해주면 흉터가 자리 잡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흉터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자리 잡게 되어 나중에는 치료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났다면 단순히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흉터 예방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아 흉터 관리의 실제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크게 상처 초기 관리와 흉터 예방 및 관리, 그리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상처 초기 관리. 올바른 응급처치. 아이들이 다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깨끗한 세척.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있다면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소독은 피하세요. 소독약 사용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소독은 오히려 상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는 건강한 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환경 유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상처 부위를 수면 드레싱으로 덮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폼 드레싱,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등이 대표적인 수면 드레싱 제품들입니다. 딱지는 상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처가 마르면서 생기는 것으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방해하고 흉터를 더 잘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촉촉한 환경을 유지해야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상처를 더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처 초기에는 수면 드레싱이 권장되지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2번째, 흉터 예방 및 관리. 상처가 아문 후부터 시작.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졌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흉터 예방 관리가 시작됩니다. 피부 반창고 고정 스킨 테이핑.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처가 아문 후부터 최소 2개월 정도는 흉터 부위에 피부 장력 방향으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장력 텐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흉터가 더 잘 생기고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창고를 이용해 이 장력을 줄여주면 흉터가 넓어지는 것을 막고 더 평평하고 보기 좋은 흉터로 아물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테리스트립이나 종이 반창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이나 팔다리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단,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리콘 겔 시트 사용. 실리콘 제품들은 흉터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리콘 겔이나 시트를 흉터 부위에 붙이거나 발라주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흉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흉터가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하며 붉은기를 줄여줍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흉터의 상태에 따라 더 길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흉터 부위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문 후부터는 외출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2에서 3시간마다 덧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흉터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흉터 전용 연고. 흉터 전용 연고 중에는 헤파린, 양파 추출물, 알란토인 등 흉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흉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리콘 겔 시트에 비해 근거가 약하므로 보조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차가 크고 아이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집에서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흉터가 붉게 튀어나오거나 가려움 통증이 심할 때 비우성 흉터나 켈로이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터가 점점 커지거나 원래 상처 범위를 넘어 주변으로 자라날 때 특히 켈로이드 흉터의 특징입니다. 흉터가 관절 부위에 생겨 움직임에 영향을 줄 때 구축성 흉터의 경우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레이저 치료 붉은기를 줄이거나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 또는 수술적 치료 흉터의 크기를 줄이거나 모양을 개선하는 데 필요할 때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흉터는 성장하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꾸준한 경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및 부모님 Q&A. 이제 실제 사례와 함께 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얼굴에 얇게 상처가 났습니다. 피는 조금 났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얼굴 상처는 부모님들이 특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물질이 있다면 면봉 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제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스민 드레싱을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은 움직임이 많으니 얇고 잘 붙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같은 제품이 적합합니다.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교체하면서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실리콘 겔을 얇게 바르거나 아주 작은 반창고를 피부결 방향으로 붙여주는 스킨 테이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색소 침착을 막아야 합니다. Q&A. 질문 하나. 딱지는 떼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딱지를 억지로 떼지 마세요. 딱지를 떼면 상처 치유를 방해하고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이며 흉터가 더 진하고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딱지는 상처가 아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두어야 합니다. 딱지가 있을 때는 딱지를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스뮨 드레싱을 붙여 딱지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2. 흉터 연고는 언제부터 바르나요? 흉터 연고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딱지가 떨어진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 흉터 연고를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처가 아문 직후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아이가 가려워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흉터가 아물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아이가 긁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긁으면 흉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리콘 겔이나 시트가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려움이 심하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항히스타민제 등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예후 및 합병증. 대부분의 아이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어릴수록 피부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성장하면서 피부가 늘어나 흉터가 옅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깊거나 넓은 상처 혹은 관리가 소홀했던 경우에는 흉터가 눈에 띄게 남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합병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색소 침착. 흉터 부위가 주변 피부보다 어둡거나 밝아지는 현상입니다. 자외선 노출이 주요 원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지만 일부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우성 흉터. 상처 부위 내에서 붉고 단단하게 튀어오르는 흉터입니다. 켈로이드 흉터. 비우성 흉터와 비슷하지만 원래 상처 범위를 넘어 주변 정상 피부까지 침범하여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체질에서 더 잘 발생하며 재발률이 높습니다. 구축성 흉터. 관절 부위에 흉터가 생겨 피부가 당겨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양감 및 통증. 흉터 부위가 가렵거나 당기는 느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의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해와 진실. 흉터에 대한 궁금증에서 흉터 관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짚어드릴게요. 오해.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진실. 흉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깊은 흉터는 적극적인 관리가 없으면 눈에 띄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해. 상처에 바르는 연고는 다 흉터에 효과가 있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 치유를 돕는 항생제 연고나 소염 연고는 흉터 예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흉터 예방에는 실리콘 제품이나 피부 장력을 줄여주는 물리적인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흉터 전용 연고도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모든 흉터에 만능은 아닙니다. 오해. 딱지를 빨리 떼야 새살이 빨리 돋는다. 진실. 앞서 강조했듯이 딱지는 억지로 떼면 안 됩니다. 딱지는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딱지 아래에서 새살이 자라기 위해서는 촉촉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딱지가 마르게 되면 상처 치유가 더뎌지고 흉터가 더 잘 생깁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깊거나 크기가 매우 클 때 봉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가 붉고 붓고 열이 나며 고름이 나올 때 감염의 징후이므로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출혈이 심하거나 재혈되지 않을 때,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있거나 이물질이 박혀 있을 때, 아이의 발열, 오한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 앞서 설명드린 비우성 흉터나 켈로이드가 의심될 때, 관절 부위에 생긴 흉터가 아이의 움직임을 방해할 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피부에 상처가 나는 일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걱정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흉터 관리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상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설령 흉터가 남더라도 꾸준한 관리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의 임상 경험은 물론 최신 의학 연구 및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국내외 유수 학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